이거 한번 좀 볼게요. 지역별로 어디가 좀 차량이 좀 많이 판매됐나, 전기차 판매됐냐를 좀 보니까 단연 유럽이 28.9%나 크게 증가를 했고 지난해 대비해서도 34%나 증가를 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유럽 시장이 저렇게까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가 계속 빠졌던 이유는 뭐라고 정리를 해드렸죠? 최근 데이터를 가져와도 5월달 데이터나 6월달 데이터나 굉장히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6월달 2차 전지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면서부터 이 섹터에 대해서 산업 동향을 계속 추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유럽 시장은 계속해서 30%대 급증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이 급등하는 만큼 우리 기업들이 배터리를 많이 팔아야 되는데 우리 기업들이 오히려 시장 점유율을 많이 빼앗겼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럼 그 시장을 누가 가져갔다? 이제는 뭐 고민할 것도 없죠. 2차 전지는 결국 우리나라와 중국 두 국가 간의 패권 다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이 가져가느냐, 우리가 가져가느냐, 미국의 그 수많은 데이터 센터, 중국 배터리 셀이 들어가느냐, 우리나라 배터리 셀이 들어가느냐, 중국과 우리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인 캐즘이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이제 가격이 높고 굉장히 고품질의 배터리가 들어간다라기보다는 중국에서 조금 자신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굉장히 강점을 보이고 있는 싸고 그렇게 품질도 많이 나쁘지 않은 이런 LFP 배터리가 굉장히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그런데 이제는 어떻다? 점점 더 품질적인 측면에 고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다 또 한 가지는 뭐다? 미국이나 유럽은 중국을 굉장히 강하게 견제하고 있다. 제가 한 3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데이터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지간한 중국 기업은, 좀 규모가 있는 중국 기업은 미국에게 다 제재를 받고 있어요. 반대로 어지간한 미국 기업은 중국에게 다 제재를 받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멀쩡하던 프로젝트가 박살나는 수준이라고 그랬죠. 자, 그 부분이 어디로 올 것이다?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장주들의 전성시대, 여태까지 어떤 섹터냐를 2차 전지 그 빠지는 거 왜 맨날 얘기하냐? 아니 2차 전지만 빠집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렸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본격적인 반등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올라갈 게 바로 2차 전지다. 자,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 차트 하나 놓고 보겠습니다.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상승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차트가 잘못된 것 같은데? 자, 이 차트가 뭐냐? 아마 주식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 이익 추정치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삼전닉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요. 자고 일어나면 늘어나고, 자고 일어나면 늘어가고, 전망치가 늘어나는 거죠. 원래 저 호떡집에서 호떡이 한 100개 정도 팔릴 것 같아. 그런데 막 관광버스 타서 와서 먹고 막 포장해가고 1000개를 팔리는 거야. 야, 왜 이렇게 많이 팔리지? 그럼 내일 한 1100개 팔릴까? 실제로 확인해보면 또 2000개 팔려있고.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추정치를 높게 잡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느끼는 분 계신가요? 오늘 아주 조금 움직이긴 했어요. 한 삼성 SDI 5% 정도 움직였으니까 뭐 오늘 같은 날 사실 두 자릿수 수익률이 나오지 않은 종목들은 안 오른 거죠. 오늘 같은 날은. 그래서 일단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은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전망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 나쁘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네. 이렇게 의견이 바뀌고 있다는 걸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제 테슬라 얘기 오랜만에 좀 한번 해볼게요. 의외로 지금 테슬라 관련된 실적 추정치가 많이 낮아지고 있어요. 테슬라 관련해서. 이게 어찌 보면 저는 2차 전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2차 전지의 최종 소비자이자 여러 가지 이제 생산도 하면서 최종 소비자 거의 이제 2차 전지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 테슬라 주가가 쭉쭉쭉쭉 뻗어 나가주면 사실
삼성 SDI나 LG솔루션이나 우리나라 2차전지 기업들에겐 좋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약간 부진함을 겪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ESS가 워낙 경쟁이 좀 격화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판가 인하 압력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렇게 분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그 내용보다는 냉정하게 뭐냐면 하반기로 가면 여기도 제가 써놨습니다만 곧 한국판 AMPC 생산세액 공개될 예정이다. 우리 기업들에게 중국 기업을 견제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뭐다? 어부질이에요. 미국과 중국이 서로 다툼이 계속되는데 이 다툼 속에 미국과 중국이 멀쩡한 프로젝트가 완전 판이 엎어질 정도로 계속해서 다툼이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에게 원래 없던, 원래 고션이 수주한 게 우리한테 오는 거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ESS 판가 인하 압박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냉정하게 봤을 때 저는 이건 추론입니다. 추론인데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하반기에 미국 시장에서 여러 가지 세금상 중국 제품이 굉장히 불리해질 걸 대비해서 밀어내기일 가능성 굉장히 높은 거죠. 이 밀어내기 물량들이 지금 ESS 단가를 좀 압박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죠? 지금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데이터 센터가 90개나 지금 미국에서 탑 90개나 되는 데이터 센터 관련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아니 그렇게나 이게 엄청나고 뭐 한 건당 3조 4조 원을 얘기하는데 왜 막상 우리나라 기업들의 매출은 확연하게 올라가지 않는 겁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자 이런 광활한 대지 데이터 센터 부지가 있어야 되겠죠. 이 컨테이너 박스가 60개에서 80개가 들어가요. 이 안에 배터리셀을 전부 다 집어넣는 건데 여러분 이 광활한 곳에 풍력이 됐건 태양광이 됐건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하고 여기에 ESS가 연계가 되는 거죠. 자, 아니 왜 매출 안 늘어나냐? 왜 매출 안 늘어나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거죠. 왜? 자, 당연히 데이터 센터가 인허가 획득을 했어요. 도장 꽝 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돼요. 그럼 처음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도로부터 뚫어야죠. 그리고 터파기부터 시작을 해야죠. 그래서 마무리 단계에 이제 모든 바닥까지 마감이 된 다음에 이 메가팩을 갖다 놓는 거죠. 거의 대부분 지금 이제 메가팩 없어서 못 팔 수준이죠. 우리 삼성에서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만 아직은 LG에서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만 메가팩이 가장 인기가 있죠. 그래서 이걸 놓고 이 안에 배터리셀이 꽉꽉꽉꽉 고밀도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초조해할 필요가 없다. 마지막 공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따낸 프로젝트들 계속 긍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다. 제가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청자님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 ESS 판가가 이제 하락할 거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도 분명히 걱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자 더욱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전력을 원래 사용할 거라고 생각했던 전력 수요가 100이라고 하면 막상 데이터 센터 관련된 수요가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어떻다? 100 정도 필요할 줄 알았는데 160 정도가 필요하더라. 앞으로 이게 늘어나면 늘어들지 줄어들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 그렇다라 그러면 전력 수요가 크다라 그러면 원래 배터리를 100개 정도 쓰려고 했던 걸 몇 개를 써야 된다는 거죠? 160개를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 교체 수요도 많고 그 시장 자체가 더 커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판이 훨씬 커졌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제 또 한 가지. 지금 이 전력이 부족한 부분을 미국에서 뭐로 채울 것이냐. 가스 발전 규모는 66기가와트밖에 안 된다. 그러면 135기가와트가 더 추가로 필요한데 66밖에 안 되면 나머지 70 정도는 뭐가 커버해야 되느냐? 정답은 신재생 에너지밖에 없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가 늘어나는 만큼 계속 ESS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최근에 굉장히 재밌는 뉴스가 있었어요. 뉴멕시코 정부에서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를 지난번에도 한번 반려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 반려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뭐 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인허가 받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 차례 반려가 됐어요. 반려된 사유가 있죠. 그걸 가지고 최대한 보완해서 또 다시 인허가를 받아요.
그런데 또 반려가 됐어요. 2번이나 반려가 됐어요. 그럼 그거 된다는 건가요? 안 된다는 건가요? 현실적으로는 거의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안 된 게 뭐냐? 가스관 건설이 안 됐어요. 이게 아니 그럼 되게 안타까운 거 아니냐? 오라클 데이터 센터가 진행이 안 되면 우리 ESS 많이 못 팔지 않냐? 재밌는 게 뭐냐면 연료전지였어요. 여기는. 연료전지를 통해서 전력을 생산하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가스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려가 됐다. 그러면 우리에게 더 유리한 신재생 에너지 쪽은 계속해서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어떤 섹터보다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자, 제가 이제 마치면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2차 전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급등주의 전설 중따에 대해서 잘 아울러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만 결론, 내일 아침 여러분들 직접 또 내일 상한가 들어갈 강력 후보들을 만나러 오십시오. 무료 정보방에서 직접 내일 이 종목들을 같이 발굴하고 같이 대응해서 상한가 쟁취합시다. 네, 점상노트 통해서 시장의 투자 포인트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2차 전지 오늘도 급등주들 알려주셨는데요. 이렇게 매일매일 급등주 받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하단의 방법 통해서 나영호 대표님과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나 혼자 점상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아울러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가격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